10장 기업체가 원하는 자기소개서 편입니다. 이번 장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인생사, 가족사를 적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업종 및 직무에 관련된 내용만 최대한 가득가득 적는 기술서라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받으면은 거의 99%는 보시는 바와 같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자상하신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 무슨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 장남이라서 책임감 강하다. 줄반장을 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3학년, 4학년 때 뭘 했다. 그리고 입사와 포부 도와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하녀처럼 머슴처럼 일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내죠. 제가 단언컨대 이런 자기소개서는 99%가 5초 만에 탈락합니다. 아무리 영어 점수가 학벌이 좋아도 면접에 불러서 물어볼 거리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채용을 하고 싶으면, 채용이 되고 싶으면 채용에 관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은 자기소개서의 평가 중점은 지원하는 직무와 얼마나 적합한 내용이 가득가득 담겼냐를 본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한 업종 및 직무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우리 회사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지 그런 걸 심사하겠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인사 담당자 예를 볼까요? KT에서 상무까지 지내셨던 분이 하시는 말입니다. 최악의 자기소개서는 포부칸에 무슨 일이든 맡겨만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이런 사람들을 최악의 자기소개서 뽑았습니다. 포스코 인사팀에서도 포부나 목표를 수치화하거나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2장에서 채용을 결혼에 빗대 설명을 드렸죠. 포부나 목표를 두리뭉실하게 적어내는 사람은 마치 결혼할 때 배우자가 우리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건데 물어봤을 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냥 본 거 모자라면 마이너스 카드 대출 받고 돈 좀 모이면 그냥 저금하고 또 필요하면 쓰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내 봉급이 얼마고 당신 봉급이 얼마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니까 서로 얼마씩 저금을 하면은 3년 뒤에 5년 뒤에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믿음이 가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포부를 밝히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면접 때 질문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채용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소개서 심사 흐름은 심플합니다. 수많은 전공 중에서 왜 우리 업종과 관련된 학과를 갔는지 그리고 그 학과를 나와서 진출할 수 있는 수십, 수백 가지 업종 중에서 왜 우리 업종에 투신하려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 업종의 랭킹 3위 또는 7위밖에 못하는데 왜 1등, 2등 회사를 안 가고 우리 회사 와서 3년, 5년, 7년간 장기 근속하려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있는 수십 개 직무 중에서 왜 이 직무를 선택을 했는지 끝으로 우리 회사가 나아가려는 목표, 비전과 관련해서 본인이 품고 있는 목표나 비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의 주 작성 포인트는 심플합니다. 성장과정 8줄만 적을 수밖에 없어요. 20줄, 20줄 적을 수는 없죠. 8줄 적을 때 5줄은 지원하는 업종과 관련돼 가지고 왜 이쪽에 관심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남는 3줄은 희망 직무를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창시절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창시절을 적어내라니까 정말 대학교 시절에 했던 이야기만 적습니다. 그러면 정말 떨어지고요. 회사가 원하는 거는 지원하는 업종과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학창시절에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줄 정도 분량을 배정을 받았으면 5줄 정도는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에 관련돼 가지고 자신이 했던 것들을 거기 3학년 때부터 됐든 아니면 4학년 때부터 됐든 거기 한 달 전이 됐든 그때부터 했던 것을 쭉 적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3줄은 기타 동아리 활동이나 개인 취미 활동했던 것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은 동기 및 포부를 제일 마지막에 보통 배치를 하는데요. 지원 동기는 왜 그 많은 랭킹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회사들 제쳐놓고 10등 하는, 20등 하는 우리 회사 와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장기 근속하려고 해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자기소개서에 적어서 제출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3년 뒤, 5년 뒤, 7년 뒤에 어떠한 포부를 갖고 있는지 단 그것이
우리 회사가 나아가려는 목표와 맥을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작성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를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지원서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적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적겠다고 덤비니까 적다 보면은 회사가 원하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적게 되는 거죠. 작성 요령은 심플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서 분석을 해드렸죠. 성장 과정 8줄. 그 중에서 5줄은 업종을 선택한 이유, 3줄은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러면은 처음에 한 장짜리를 완벽하게 적어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3장에서 5장 정도 분량을 적는다고 생각하시고 덤비시면 돼요. 그래서 5줄을 적으라 그러면은 한 20줄에서 25줄, 3줄을 적어야 된다 그러면은 9줄에서 15줄 정도를 적으시고 그것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3장을 2장, 2장을 한 장 반, 한 장 반을 한 장으로 이렇게 농축하시다 보면은 정말 회사가 면접을 초대를 할 만한 내용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심플로 제가 몇 개를 정도 들고 왔는데요. 통계학과를 졸업해서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지원하면서 지원하는 직무는 기획팀의 CRM 마케팅팀. 자, 이 친구를 볼까요? 성장과정, 금융업에 종사하는 아버지 때문에 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통계학과에 자연스럽게 입학하게 됐고 대학 시절 1, 2학년은 지원하는 업종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이야기를 쭉 적죠. 사촌형이 창업한 온라인 쇼핑몰 회사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다 보다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구매를 유도하는데 자기가 좀 이렇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다 보니까 구매를 할 만한 고객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 고객들만 추려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평상시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CRM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서 4학년 때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경영학과 수업도 듣고 광고학과 소비자 마케팅론, 경영정보학과에 경영정보학 개론 또는 CRM 마케팅 수업을 듣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포부는 귀사가 외국계 자동차 회사고 귀사의 자동차를 구매할 만한 고객들은 대부분 골프를 치거나 성형외과 의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가지고 마케팅을 같이 펼치면은 정말 회사에 긍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만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를 뽑아주면은 그런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고 필요를 합니다. 이 친구 이력서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 없어요. 왜 이 업종과 이 직무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일목정연하게 적어내고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외식업체에서 도시락 개발팀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장 과정을 보면요. 한중일 도시락 산업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도시락 사업도 괜찮겠구나. 다른 친구들 전부 다 기업체나 대학교, 학교 영양사로 취업할 때 도시락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죠.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하고 나서부터 혼자서 도시락 레시피도 만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도 올려보고 그리고 대학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는 식품회사의 인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나마 신상품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적어낼 때 제가 도시락 산업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인턴 경험을 해보니까 상품성 있는 도시락 개발하기 힘들더라. 그래도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때 기능성 있는 도시락,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아토피 효과가 있는, 키 성장에 효과 있는 그런 도시락을 개발하면 큰 돈이 될 것 같다.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해보고 싶다라고 딱 필요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면접 때 이 친구를 부릅니다. 왜? 딴 이야기가 없죠. 다 외식업체하고 도시락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거고. 끝으로 한 친구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법학과를 나와서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 지적재산 관련된 직무를 다루는 데 지원했습니다. 이 친구 성장 과정 보면은 자기도 똑같이 다른 친구처럼 고시를 좀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사이버 세계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 수업을 듣고 이거다. 그렇지. 사이버 세계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많다 보면은 법이 필요할 것이고 나 같은 전공자도 이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적재산권 관련된 업종에 관심을 갖고 4학년 여름방학 때 불법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에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 정말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 지원하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해보겠다고 필력을 하죠. 이 친구의 성격을 보면은 꼼꼼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죠. 그래서 자기 사례로 아, 제가 남들처럼 뭐 졸업 논문 뺏기지 않고 5주 동안 도서관에 파묻혀가지고 지적재산권 관련된 논문만 완성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식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채용 관계자가 면접 때 부르는 거죠. 자, 이처럼 자기소개서는 지원한 업종과 직무에 관련된 내용만 가득가득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기업체에서 지원자에게 진정 원하는 취업 조건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 겁니다.